깊은 밤, 조선의 경복궁. 모두가 잠든 시각이지만 교태전 깊숙한 곳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지막한 방울 소리, 타오르는 향 냄새. 유교를 국교로 삼아 미신을 그토록 경계했던 나라 조선에서 궁궐의 주인인 왕비가 목숨을 걸고 벌이는 비밀스러운 의식이 시작됩니다. 바로 내당이라 불리는 금지된 무속 신앙의 현장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귀신을 모시는 무속은 음사라 하여 엄격히 금지되었죠. 조정의 대신들은 입만 열면 무당을 도성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궁궐 안쪽, 여인들의 공간에서는 단 한순간도 무속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내당은 단순히 건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빌기 위해 마련한 비밀스러운 기도처이자 무속인들이 드나들던 통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해서는 안 될 공간. 하지만 왕비들에게는 숨구멍과도 같았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비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대를 잃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 언제든 다른 후궁에게 총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나를 모함하는 정적들의 시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압박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질병이었습니다. 의료기술이 부족했던 시절, 어린 세자나 공주가 병에 걸리면 왕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의 탕약도 효험이 없을 때 어머니로서의 왕비는 결국 금기를 깨게 됩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며 신령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죠. 또 다른 이유는 권력이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아들을 낳은 후궁, 혹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을 밀어내기 위해 무속은 무서운 무기로 변했습니다.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찌르거나 죽은 사람의 뼈를 궁궐마당에 묻는 방자가 횡행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사약이 내려지는 대도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건, 바로 희빈장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소인 취선당 뒤편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습니다. 화살을 쏜 썩은 음식들. 결국 이 사실이 숙종에게 들통나면서 장희빈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과연 장희빈만 그랬을까요? 사실 인현원 왕후 측에서도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기도를 올렸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궁궐에는 아예 왕실 전담 무당인 국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왕실에 큰일이 생기면 은밀히 궁으로 불려 들어왔습니다. 나라에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고 왕실의 병마가 돌면 살풀이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유예법을 지켰지만 국가의 운명을 무당의 입술에 맡겼던 순간들도 있었던 겁니다. 무당이 궁궐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밀상궁들을 포함한 궁녀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당을 옷 보따리에 숨기거나 나인으로 변장시켜 궁으로 들였습니다. 궁녀들 역시 평생을 궁에 갇혀 지내는 처지였기에 무속신앙은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군이라 불리는 왕들조차 대비나 왕비의 건강이 위독할 때 무당을 부르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곤 했습니다. 유교적 체면보다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먼저였기 때문일까요? 법도로는 안 되나, 정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조선 말기, 무속의 영향력은 정점에 달합니다. 이모군란 당시 피신했던 명성황후는 자신의 환궁을 예언한 박창렬을 깊이 신임하게 만듭니다. 황후는 그녀에게 진령군이라는 군호까지 내리며 곁에 두었습니다. 무당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국고는 텅텅 비어갔고, 이는 조선의 몰락을 앞당기는 비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펼쳐지는 살풀이 의식은 화려하고도 처절했습니다.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작두 위를 걷는 서슬퍼런 광경이 궁궐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밖으로 새 나갈까봐 악기 연주 대신 낮은 읊조림으로 대신하며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죠. 사헌부와 사간원의 신하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가득하니 무당들을 당장 처단하소서라는 상소가 빗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왕비들은 눈물로 호소하거나 때로는 강력한 권위로 입을 막았습니다. 내당은 성리학자들과 왕실 여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왜 그토록 매달렸을까요? 당시 여인들에게 유교는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엄격한 규율이었습니다. 반면 무속은 자신의 아픔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소망을 이뤄줄 것 같은 해방구였습니다. 내당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심리 상담소였던 셈입니다. 물론 모든 비밀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슬하다가 발각된 궁녀들은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왕비 역시 폐위의 위협을 느껴야 했죠. 패비 윤 씨의 방에서 발견 비방이 적힌 책, 독약은 그녀가 사약을 받는 결정적이긴 명분이 되었습니다. 무속은 희망인 동시에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내당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꼼꼼히 기록된 조선의 사서들 덕분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적혀 있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무속이 왕실의 침투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궁궐 건물들 곳곳에는 아직도 무속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붕 위의 잡상들, 애군을 막기 위해 새겨진 문양들. 이는 조선이 단순히 차가운 이성의 나라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인간적인 공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 너머 소복을 입고 간절히 손을 비비던 여인들의 모습.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외로웠던 인간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때로 이기적이었고 때로 처절했지만 그 본질은 살고 싶다는, 그리고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조선의 내당은 단순한 미신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교라는 거대한 질서 아래 억눌려 있던 본능과 감정이 분출되던 통로였습니다. 차가운 도덕과 뜨거운 신앙이 공존했던 곳. 우리는 내당을 통해 비로소 박젠 역사가 아닌 살아 숨쉬는 조선 여인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왕비였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금기를 깨고 내당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의 문을 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